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향해가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시시한가. 오늘도 신미나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나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저는 어디 안 집에 가고요. 있었어요. 예,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예. 추석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쵸. 안 가고 그러니까. 예. 그 추석 때 호칭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아, 추석 때 예. 만나질 않아가지고 그러게요, 이번에는. 예. 그 보통 예. 추석 때 이렇게 보면 관계와 서열에 따라서 각각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 성차별적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칭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헷갈려서. 네, 예. 저도 좀 헷갈려요. 저도 좀 헷갈려요. 너무 많기도 하고요. 예. 결혼하면은 보통 남편 집은 시댁이고 예. 우리 집은 처가, 그리고 남동생은 도련님, 아가씨고 내 여동생은 처제나 처남, 뭐 이런 네. 호칭들이 많기도 하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많이 쓰는 호칭이죠. 예, 그런데 예. 이것 자체가 서열을 나타내니까 좀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요. 네. 이런 불평등을 없애자는 취지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2020 추석편을 발표했는데요. 네. 서울시 성평등 사전은 시민이 직접 단어를 제안하는 그 참여형이에요. 이런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올해 추석편 성평등 명절 사전에는 1,803명이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예, 많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예,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이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등의 호칭 대신에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시댁이나 외할머니도 시가 또는 할머니로 부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8년부터 추석부터 이렇게 진행된 성평등 명절 사전 이 제안을 보면요. 친가 외가를 아버지 본가와 어머니 본가로 그리고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이것을 그냥 배우자로 부르자는 등의 그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나가는 분이 누가 더 많이 나가 있는지는 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안사람이란 말은 종종 썼는데 이 기사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배우자. 이거 굉장히 평등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평등한 호칭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호칭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좀 가질 것 같고 특히 뭐 서방님, 도련님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찌 보면 좀 차별적이다, 어떻게 서열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제 친구 소설가 한 명이 작년에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라고 안 부르고 누구누구 님 이렇게 붙여서 부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향해서 누구누구님. 그래서 전 처음 들었을 때 좀 웃겼거든요. 약간 낯설니까요. 낯설죠. 그래서 근데 이 기사 보니까 한편 좀 앞선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긴 한데 곰곰 돌아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 동생은 도련님. 그리고 제 동생은 그냥 처남. 아내 쪽은 처댁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처가로 낮춰 부르지만 남편 쪽은 또 시댁으로 이렇게 올려서 높여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의 집안만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 약간 여전히 부계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쓰던 호칭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호칭은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도련님이나 아가씨와 같은 표현은 조선시대 때 그 신분제 사회에서 하인이 상전이나 뭐 양반의 아들 딸들을 부르던 말이잖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아이고 아가씨 진지 잡서요. 뭐 이렇게 하인들이. 드라마 예전 드라마. 쇠내 물러납니다 이러면서. 근데 하인들이 상전을 이렇게 높여 부를 때 쓰던 말을 결혼한 여성이 그러니까요. 쓴다? 이거는 확실히 시대적인 들으면은 맞지는 않는 말 같아요. 갑자기 발끈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약간 좀 남자분들도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남동생을 미혼일 땐 도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기혼이면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 맞잖아요. 예. 근데 서방님이 원래 남편을 높여서 일컫는 말인데 또 같은 뜻으로
결혼한 시동생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서방님이 둘이에요, 그럼?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헷갈리냐고. 남자들도 싫어해요, 이런 이거는 호칭. 싫어하겠네요. 그리고 또 듣기 민망하다. 누가 그렇게 서방님이 둘을.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결혼하면 맞습니다. 서방님이군요. 예. 그러니까 미혼일 때는 도련님, 기혼일 때는 서방님인데 서방님은 남편하고 헷갈려. 서방이 둘. 그래서 아무튼 호칭이 부르는 이렇게 단순히 부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는 생각이 따라가는 그렇죠. 거고 저희의 마음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의계가 정해지기도 하고 또 호칭대로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평등한 호칭으로 좀 서서히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변화된 어떤 남녀 관계 또 평등해진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지금 얘기를 하니까 벌써 우리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습인데 뭘 별걸 다 문제 제기를 한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꾸준히 지적은 되었어요. 수년째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이 계속 올라오기도 했죠. 근데 그만큼 이런 호칭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한편으로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왜 호칭을 바꾸자고 해서 갈등을 부추기냐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입에 붙은 거를 또 바꾼다고 인생 참 피곤하게 사네. 그냥 하던 대로 살자.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막상 의식적으로 바꾸려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의식이라는 거 결국 이런 형식이라는 것 호칭이라는 것도 변화해야 우리의 생각도 좀 변화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여기에 걸맞는 시는 참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곰곰 생각을 해보다가요. 이게 참 사람만 호칭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고약한 이름 때문에 꽃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미추를 느끼는 것, 아름다움과 추함을 느끼는 건 인간의 감정이 투영된 거기는 하지만 이왕 부르는 꽃이나 식물 이름도 좀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서로 존중하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 어떨까 싶어서 노태웅 시인의 시를 골라봤습니다. 이름 때문에. 근데 약간 난감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낭송하실 때. 낭송할 때? 읽고 보시죠. 그럼 좀 조용하게 읽을게요. 이름 때문에 노태웅. 쥐똥나무 꽃에서는 쥐똥 냄새가 날까? 향수 냄새가 나는데? 며느리 미식게 입은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했을까? 가시가 돋쳤는데? 개불알꽃은 정말 개불알만을 닮았을까? 아름다운 야생난인데? 어항 속에 이끼 자국처럼 남아서 잘 지워지지 않는 흔적. 이름값이란 바로 가슴 떨림이다. 잘못된 이름 때문에 진실이 감추어진 어둠이다. 좀 힘드셨죠? 아니 이런 시는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한 직업이죠. 전문가시니까 다 소화를 잘하시는군요. 지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읽었어요. 좀 어감이 세죠. 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발음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데. 근데 이런 꽃들 이름 너무하죠. 꽃 어떻게 생긴 꽃이에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한 500여 분 되는데 지금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인터넷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쥐똥나무예요. 쥐똥나무. 근데 원래 까만 게 블루베리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흙구슬 나무 이렇게 이쁘게도 지을 수 있는데 쥐똥처럼 까맣게 이렇게 알알이 그렇군요. 이게 쥐똥나무. 해서. 그러면 다른 것도 좀 보죠. 아까 며느리 쉽게. 저거는 줄기를 가만 보시면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드러나 있어요. 이야. 근데 이거를 며느리 이렇게
어떻게 씻을 수가 없죠. 풀을 뜯어준다고 네. 하니 그렇군요. 이것도 성차별적인. 마지막에 큰 개불알 꽃. 근데 저렇게 이쁜 개불알 꽃은 다 3개, 2개 다 꽃이 다 이뻐요. 예. 예. 이름을 좀 예쁘게 줬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식물 학명인데요. 원래 그게 이제 우리말로 그 일본 학자가 이렇게 지은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꽃 이름이에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니까 몹쓸 이름이네. 예, 그래서 예. 저렇게 좀 망측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예. 그 예를 들어 요 며느리 미식게 있죠. 예, 아까 이거 말했던.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일본어로 마마코노 시리누구이 요거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네. 예를 들어 의붓자식의 미식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의붓자식이 며느리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유래가 있잖아요. 뭐 이제 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안에는 이 가시가 있는 혐오가 걸. 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큰일 날 볼일 보고 일이네. 이제 급하니까 이걸 갖다 줬다는 풀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가시도 친 풀을 이렇게 닦도록 줬다. 갑자기 예. 그러니까 약간 저렇게 이거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저렇게 가시가 많은 풀로 밑을 닦는다는 발상 자체가 고약하죠. 이제 이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호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호칭을 좀 더 제대로 불러야 되겠다. 예,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제 이름값을 해주도록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살짝 알아보면 아까 그 큰 개불알 풀은요. 봄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봄까치꽃. 학자마다 좋아요. 좀 부르는 이름들이 다릅니다. 좋은 이름으로 바꿨으면 예, 좋겠어요. 그런 이름이고요. 또 며느리 미식개는 사광이 아제비 또는 사광이 풀 이렇게 사광이 여러 풀. 가지로 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식물이든 사람의 호칭이든 제대로 대접해 주는 게 그 한 사람을 존중하는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오늘 신민아 시인과 함께한 시시한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호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